시작부터 추월할 수 있는 차별점 딱 5가지 이상을 획득하고 스타트를 해요. 그러면 첫 달부터 존버하는 기간 아예 없이 매출을 폭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사업을 무자본 창업의 형태로 초기 자금 0원으로 시작을 했죠. 현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따라했을 때 여러분의 삶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5천이 아니라 5억? 네, 1년이 아니라 제가 한 달에 버는 돈이에요. 심지어 저는 사업을 무자본 창업의 형태로 초기 자금 0원으로 시작을 했죠. 현재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테니까 우선 증빙부터 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사진 2장은 홈페이지에 명시된 자료를 캡처해왔기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법인 24년 1월 매출 내역이고 4억 3천. 이게 두 번째 법인 24년 1월 매출 내역입니다. 1억 1천. 정확하게 계산을 하자면 두 개 법인 총합 월 5.4억이에요. 그 외적으로도 수입이 있지만 이건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팩트인 건 알겠고 어떻게 했는지가 가장 무지하게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총 5가지를 통해 그 방법들을 세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다 따라했을 때 여러분의 삶도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이번 영상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목차부터 띄워볼게요. 1번, 결국 모든 사업은 지식 창업이다. 2번, 고객이 원하는 X, 원할 수밖에 없는 이응. 3번, 떡상을 의도적으로 지향하기. 4번, 죽기 살기로 매뉴얼 템플릿화. 5번, 데드라인의 연속. 꼭 끝까지 보셔야 바랍니다. 불시에 영상이 비공개로 돌려질 수 있으니까요. 1번, 결국 모든 사업은 지식 창업이다. 이게 아이템이에요. 올해부터 미디어 플래너스라는 영상 편집 회사를 하나 동업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현재 한 달에 1,400만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 사업에 조인하고 단 한 번도 신규 모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제 주변에도 지금 당장 영상 편집이 필요한 팀만 해도 10팀이 넘어가는데 각 잡고 하면 오늘 안에도 이분들 바로 결제시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문의가 폭주해도 이걸 다 쳐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회사 내에서 실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을 깔아야 하는데 이들이 채용되고 나서 가장 먼저 뭘 해야 하죠? 바로 교육이죠. 처음 같이 일을 하면 반드시 핏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게 아니라면 회사와 직원의 결과물을 내는 그 퀄리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이 격차가 심하면 심할수록 결국 고객 불만으로 무조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해지면 환불 퍼레이드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 한 명의 프리랜서를 이 회사 대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저와 동일한 수준으로 기획 및 카피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미 교육을 수백 번도 더 해봤기에 그냥 툭 하면 툭 일주일 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난 사업을 할 건데 교육? 이런 의구심 당연히 들 수가 있어요. 저는 광고대 행사 교육업, 영업, 공간대여 등 다양한 일들을 직접 다 해봤고 수강생들의 업종들까지 관여를 해본 것까지 치면 다뤄본 게 수백 개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들을 해보고 느낀 점은 결국 모든 사업 창업은 다 교육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을 가르치는 걸 저 같은 강사가 아닌 이상 살면서 몇 번이나 해봤겠어요. 그러니 한 명을 가르치는 건 어렵겠죠. 그런데 한 명을 가르치면서 모든 과정을 어딘가에 싹 다 기록해두면 2명을 가르치는 건 쉽습니다. 그냥 반복일 뿐이에요. 이를 기반으로 3명, 5명, 10명을 가르치는 건 훨씬 더 쉬워요. 이때부터 말로만 듣던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나오는 시스템이 짜여지고 복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업을 잘해본 경험이 있다면 유통을 하던 요식업을 하던 다른 어떠한 사업도 싹 다 잘 되게 성공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요즘 사업으로 좀 치는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임 네트워킹에 나가면 한 분야에서 탑을 찍는 뭐 연매출 1,000억, 100만 유튜버인 대표님들조차 지식 창업에 발을 걸치고 있는 걸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들에게는 그리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미 사내에서 하고 있던 걸 외부적으로 돌린 셈이니까. 그러니 교육업은 나와는 다른 영역이라고 멀리 하는 것보다는 수억 원을 벌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꼭 한번 도전해보세요. 전자책을 써보던 실시간으로 웨비나를 해보던 무슨 형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남을 가르치는 건 그냥 아예 다른 영역이에요. 생판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해봐야 돼요. 그럼 우리는 사업과 교육을 동시에 하면서 수입이 양쪽으로 발생을 하고 사업도 더 잘 되고 교육은 덤인 환상적인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지식창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최근에 무료 이메일 코스, 무료 웨비나를 준비를 했어요. 여기에는 누구나 0에서 시작해도 충분히 1000단위 버는 강사가 될 수 있는 어마무시한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링크는 설명글에 달아둘게요. 2번, 고객이 원하는 이 아니고요. 원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본질 강화죠.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미디어 플래너스라는 회사로 한 번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원래는 애니원 유튜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회사였어요. 이게 누구나 유튜브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에요. 크게 봤을 때 누구나라는 건 타겟팅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이밍적으로 아무런 메리트가 없었어요. 게다가 편집 의뢰, 편집, 연장의 반복인 아주 단초로운 비즈니스 구조였습니다. 이럴 경우 물론 캐파를 키워서 월에 2천, 4천 쭉쭉 매출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대표가 일어나서 자기 직전까지 그냥 진짜 쭉쭉 갈려나가요. 워라벨 뭐 그딴 게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일 중에 하나가 삐끗하면 모든 게 다 무너져요.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구조죠. 그래서 미디어를 기획하는 사람들이라는 미디어 플래너스라고 네이밍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프리미엄 상품을 만들기 위해 기획이라는 요소를 계속해서 보완 디벨롭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획이라고 말하니 조금 난해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보자면, 그냥 이 주제 터진다 라는 말 어디서 듣고 레퍼런스 삼아서 비스무리하게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터질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의 트렌드, 나의 상황, 레퍼런스 주제 최소 3가지 이상 잘 조합을 해서 하나의 영상을 각 잡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2개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본 사람으로서, 실제 고객으로서 영상 편집 회사에서 뭘 해줘야 돈을 싸들고 올지 잘 알아요. 1. 영상 편집 썸네일 제작을 군더더기 없게 평균 이상으로 한다. 기본빵은 해야죠. 2. 채널에 업로드하는 것, 백업하는 것 등의 귀찮은 일들을 대신해준다. 내 시간을 아껴줘야죠. 3.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영상 기획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진짜 돈을 벌게 해줘야죠. 혹시라도 저희 회사에 영상 편집을 맡겨보고 싶은 분들은 설명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쳐 지나간 광고였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3가지가 이번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객이 원하는이 아닌 고객이 원할 수밖에 없는 특성들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이 어감의 차이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서 진정으로 부의 반열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해당 업계에 내가 소비자라면 이 서비스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끝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문제들이 해결되고 고객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요. 한 가지 팁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더 좋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왜냐하면 다른 경쟁업체들은 귀찮아서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안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꼼꼼하게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까지 내가 발굴을 해내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긍정적이라면 먹고 더블로 가면 되는 거고, 아니라면 바로 폐기시키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내가 그 고객이 되어보는 거예요. 사람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절대 그 속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짜장면 안 먹어보고 짜장면 맛을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그냥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겠다 정도의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경쟁업체들에게 돈을 주고 한번 맡겨보세요. 제발 여기서 아깝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완벽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내가 불편한 점을 찾으면 단 한 개라도 발견이 되겠죠. 그 불편을 개선을 하면 맡긴 돈의 10배 이상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를 셀프 미스테리 쇼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미스테리 쇼퍼가 뭐죠? 한 기업에서 스파이를 씹어서 제대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잠입해서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죠. 이걸 나 혼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모든 신규 서비스를 런칭 및 창업을 할 때 이 방식으로 경쟁업체들을 시작부터 추월할 수 있는 차별점 딱 5가지 이상을 획득하고 스타트를 해요. 그러면 첫 달부터 돈 버는 기간 아예 없이 매출을 폭주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진짜 개꿀팁이니까 꼭 써먹으세요. 3번. 떡상을 의도적으로 지향하기. 이게 마케팅이죠.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SNS 콘텐츠 마케팅을 진행 중 또는 진행 예정일 거라 생각을 해요. 이들의 목표 중 하나는 만불, 1만 팔로워, 1만 조회수일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한 방에 떡상하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떡상의 다른 말은 표본이 너무 넓다예요. 콘텐츠 마케팅 왜 하세요? 돈 벌려고 하죠. 근데 떡상에만 집착하느라 진짜 돈 되는 콘텐츠는 다 놓치면서 수익화 거리가 먼 길로 다들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어쩔 때 보면 참 안타까워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마케팅 강사죠. 그래서 블로그 강의를 팔고 싶은데 떡상에만 제가 미쳐있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책 추천 영상, 부자들의 성공 패턴 이런 주제들로 매번 자기개발 콘텐츠를 올리겠죠. 과연 이게 전환이 될까요? 방금 말한 3가지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온라인 마케팅과 연관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 그 자체 콘텐츠, 글쓰기, 마케팅 이런 주제와 직결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야겠죠. 만약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타겟팅된 트래픽만 추출을 할 수가 있다면 굳이 100만 조회수가 아닌 1000명에게만 노출이 되어도 돼요. 100명이 봐서 1명을 결제시킬 수 없으면 절대 1만 명이 봐서 100명을 결제시키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명언이죠. 주식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만원으로 1000만원 못 만들면 1억으로 10억 절대 못 만든다. 그런. 하지만 전자가 충족이 되면 이걸 200명, 400명, 800명으로 쭉쭉쭉쭉 늘려가지고 비슷한 구매 전환율을 유지 또는 더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참된 의미로 효율적인 거죠. 욕심 부리지 마세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모두가 좋아할 만한 그런 아름답고 이상향적인 소재 주제보다는 진짜 내 잠재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 5억을 뽑을 동안 제작한 콘텐츠가 놀랍게도 3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도 하루에 한두 개씩 콘텐츠를 찍어내는 10만, 20만 크리에이터들보다 더 많이 벌어가고 있는 걸 몸소 실현하고 있으니까 그냥 제발 저 믿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수입을 가져다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세일즈에는 재구매와 업셀링이라는 개념으로 객단가를 따블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삼성에서 냉장고만 사세요. 냉장고만 살까요? 컴퓨터도 사고 에어컨도 사고 로봇 청소기도 사죠. 한 명의 고객이 하나의 상품만 산다는 그 생각 자체를 애초에 버려야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큰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 연계된 상품들도 그에 맞는 퀄리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실제로 제가 이번에 월 5억 넘게 매출을 올리는 것 중 재구매 비율이 거의 65% 이상이에요. 근데 심지어 위 사진과 같은 미친 듯한 만족도가 나와요. 이게 바로 기존 고객들을 끝까지 챙겨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메모자에 꼭 적어두고 모니터 앞에 붙여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4, 5번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참고로 4, 5번이 핵심입니다. 4번 죽기 살기로 매뉴얼 템플릿화. 이건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는 리스크를 극도로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혐오해요. 혐오.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지향주의 성향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자고 사업하는 건데 두려움에 막 덜덜 떨면서 스트레스 받기가 싫어요. 그래서 지금은 1인 기업으로 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거의 받지 않고 수많은 일들을 이뤄내면서 계속해서 위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준 1등 공신은 바로 매뉴얼 템플릿화예요. 저는 방금 말한 두 가지를 돈 버는 치트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 한 개일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 한 개일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써도 잘 굴러가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뭐 100만원, 1000만원이 아니라 목표가 억 단위 수입을 얻고 싶은 거라면 이때부터는 한 사이클을 돌려본 걸 반복하면서 디벨롭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복제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이건 결국 누가 와도 딜레이 없이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공장 한번 생각해봐요.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쫙 깔려있죠. 근데 한 부분에서 시간이 지체되면 뒷 라인까지 모두 다 손해를 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정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순서대로 뭘 해야 하는지가 구체적으로 짜여져야 합니다. 이게 매뉴얼이에요. 실제로 무인양품이라는 기업에서는 매뉴얼 북이 거의 전공서적 두께만 하다고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야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도 1번에서 이야기한 사내 교육만 잘 받으면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리고 이 업무를 할 때 반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규격화를 시켜서 형식만 복붙하면 비슷한 퀄리티로 작업물이 뽑아져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템플릿이에요. 이 두 개를 싸잡아서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계발서들 보면 시스템을 구축하라라고 되게 심오하게 말하면서 그 시스템이 뭔지는 안 알려주죠. 그냥 이게 시스템인 거예요. 너무 어렵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입장에서 퇴장까지 뭘 해야 하는지, 그걸 할 때 틀이 있는지 딱 이 두 가지만 챙기면 시스템이 얼추 잡힙니다. 아까 전에 한 사이클 반복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이게 포착되는 순간 그 즉시 매뉴얼 템플릿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귀찮음과 연관이 되게 깊어요. 당장에 다음 일을 처리하고 싶죠. 침대에 누워서 잠깐 쉬고 싶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싶고 친구랑 소주도 한잔 하고 싶죠. 그런 욕구가 생길지라도 잠시 미뤄두고 일단 매뉴얼 템플릿부터 짜야 돼요. 저도 이걸 습관으로 들이는데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그냥 세트 메뉴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2번, 5번, 10번이 중첩되면 나중에 할 일이 10분의 1 이상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진짜 멀지 않아 돈은 벌리는데 할 일이 별로 없다 라는 감정이 드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직원 한 명이 없어도 무수히 많은 일들을 여유있게 쳐낼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영상 하나로 만든 게 있는데 함께 보면 시너지가 미친듯이 날 거니까 오른쪽 위에 뜬 클립까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시스템 매뉴얼 짜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어요. 5번 데드라인의 연속. 이건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저도 막 100억, 1000억 매출을 내는 능력 있는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와, 저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쳐내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하는 패턴을 보면 막 엄청 허겁지겁 바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중력이 좋아서 한 큐에 팍 대부분의 일들을 후다닥 끝내는 걸 자주 봤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하는 거에 모든 정답이 있습니다. 일이 많더라도 평균 이상의 퀄리티로 전부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데드라인을 연속적으로 거는 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케줄링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매우를 3번 얘기했으니까 진짜 겁나 중요한 거겠죠. 많은 사람들은 1차원적으로 이번 달에 뭘 해야 하는지, 이번 주에 뭘 해야 하는지, 오늘 뭘 할지 등으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왜냐? 그때 못하면 안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걸 어찌 보면 꼼꼼하고 착실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전 그리 효과적이라고 보지 않아요. 프로젝트들이 한 개일 때는 가능하겠죠. 근데 3개가 겹쳐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쳐내야 할 일들이 무수하게 쌓여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서 절대 다 소화하지 못해요. 그때는 시간을 갈아 넣어도 과거에 차근차근이라는 업무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과로사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러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치를 머릿속으로 계속 흐르게 만들고 항상 마감기한이 임박한 프로젝트의 일부터 즉각적으로 파바박 쳐내야 됩니다.
당장에 못 끝내면 잣대는 그런 타이트한 마감 기한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심지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실시간으로 그걸 보완하면서 완성도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사실 설명이 불가능한데 그 힘이 상상 이상으로 강력해요. 현실에서 저건 불가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양의 일들을 단 일주일 만에 커버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런? 그래서 스케줄링만 잘해도 그 초인적인 힘을 연속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거죠. 사기적인 스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한 5가지 방법 전부 다 실행해보세요. 듣기만 하면 사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 이런 부류의 영상 또 보면서 와 쩐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 중 단 한 개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입을 했을 때 변화라는 건 아주 조금씩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적용하는 걸 하나씩 더 늘려보시고요. 자,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다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